힘이 없이 어깨 넓이만큼 하고 양쪽 겨드랑이는 붙이고 호흡을 멈추면서 촬영을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촬영이므로 이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오토로 연결을 해서 촬영하는 특히 트라이포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접사 촬영을 할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꽃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 주제가 무엇인가, 꽃 중에서도 봉우리가 문제인지 잎사귀 쪽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게 주제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곤충 같으면 곤충의 미세한 다리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 모양이라든지, 먹이를 어느 것을 주제로 정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포커스가 같은 얼굴에서도 입 모양에다가 아주 접사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은 포커스가 나가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 관점을 둘 것인지, 이 관점을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앵글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앵글은 각도입니다. 로우로 갈 건지 하이로 갈 건지, 위에서 찍을지 아래에서 찍을지, 조명과의 관계 아니면 태양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접사 촬영은 미세하게 가야 된다. 뭐 조명을 쓰게 되면 어떤 조명을 써야 될지,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꽃을 한 송이를 촬영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꽃들은 전부 흐리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꽃밭에 꽃이 있는데 그 한 송이 뭐 장미를 촬영하는 장미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꽃이 있죠. 근데 같은 색깔의 그 꽃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장미의 붉은색이나 보라색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포커스가 나와서 은은하게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같은 색으로 되면 돋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접사 촬영의 가장 맹점이에요. 가장 키포인트 중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물들은, 꽃들은 은은하게 보여줘야, 색으로만 번지게 보여줘야 되는데 포커스가 나가 있으니까 같은 색의 꽃밭에서 찍으면 그 붉은색이나 보라색의 이 장미가 돋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치를 잘 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 이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도 마찬가지. 뒤에 포커스가 다 나가죠. 거기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보색, 여러분들이 그래서 접사 촬영을 할 때는 색톤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데, 화이트 밸런스도 잘 봐야 되지만 그 시간대에 따라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색온도라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우리가 체온 재듯이 체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색온도는 색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차가운 색깔을 내는 그 색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따뜻한 색을 내는 어떤 거죠? 차가운 색은 푸르스름한 색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은 따뜻함을 주죠. 도움을 줘요. 도움, 정열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새벽녘에 보면, 새벽 촬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중에 나옵니까? 그 기운이 푸르스름한 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석양이라든지 납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색온도가 높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의 그 분위기를 살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화이트 바란스예요. 화이트 바란스라는 거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해주고,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지 쨍쨍 쬐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이트 바란스 그때그때 다시 봐줘야 돼요. 색온도가 달라집니다.
색온도가 달라지면 컬러가 달라져요. 원래 있던 그 실내와 야외는 완전히 다르고요. 화이트 바란스를 실내 거를 보고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색깔이 완전히 실내와 야외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바란스는 반드시 알아줘야 돼. 알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조금 고급 기법으로는 데이 포 나잇이라고 있어요. 이게 컬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데이 포 나잇은 주로 새벽이나 저녁, 해질 무렵, 해가 완전히 져서는 안 돼요. 해질 무렵, 그 다음에 아침 분위기에서 해가 동틀 때쯤, 그러니까 약간의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할 점. 데이 포 나잇은 쉬운 기법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칼라톤하고 관계돼요. 데이 포 나잇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낮에 새벽 분위기를 내는 촬영을 한다든지 저녁 분위기를 내는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낮에 촬영을 하는데도 새벽 같은 분위기를 내주고, 그다음에 저녁 같은 해질 무렵에 그걸 촬영해주는 기법이 바로 데이 포 나잇인데, 그게 바로 색온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또 주의할 점은 주위에 배경들이 뭐 새벽인데 막 사람들이 아주 낮 분위기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장소를 뭐 잘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군중들이 막 왔다 갔다 새벽부터 다닌다든지,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닌다든지, 저녁이나 새벽인데도 새벽에도 헤드라이트 켜잖아요. 뭐 이런 낮 같은 분위기가 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색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때 주의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점들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데요.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 앵글 또는 로우 앵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게 접사에선 좋을까? 피사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곤충이 뭐 이렇게 조그만 곤충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도를 잘 잡고 접사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좋은 접사 촬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촬영 감독이 프레임을 아까 제가 프레임을 얘기했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우리가 영화는 1초에 30프레임이 수록된다 그랬죠. 정상 속도가. 옛날에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 영화 18프레임 같은 정도로 찍었어요. 필름이 아주 귀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패스트 모션이 나오죠. 반대로요, 30프레임, 1초에 30프레임이 차렇게 해서 30장이 찍혀야 되는데, 연사로 해서 다 이렇게 찍혀야 돼요. 연속 사진으로. 동영상이죠, 그게. 찍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30장이 찍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프레임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더 미세한 동작들이 프레임에 수록이 되는 거예요. 패스트 모션은 우스꽝스러운 찰리 채플린의 동작처럼 끊겨서 나오는 거는 패스트 모션이죠. 이런 거는 18프레임 또는 20프레임, 이런 프레임으로 필름을 아끼기 위해서 초기에 무성영화 시절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자, 접사 촬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빛이라든지 그림자의 제어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피사계 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접사하기 좋은 피사체가 어떤 것인가 미리 그 배경과 함께 잘 관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접사 렌즈는 1대1 비율로 촬영하고 약 12인치 이하의 접사 범위 내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1인치가 우리가 2.54cm잖아요. 센치로 말하면 30.48cm. 제가 아까 30cm 얘기했는데 그 이하의 촬영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사 촬영은 아주 세밀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가 좀 깨끗해야 돼요. 꽃잎도 그렇고 꽃 중에서도 아주 그 잘 가꿔진 꽃 촬영하고 곤충을 하나 촬영할 때도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쪽집게 같은 거, 뭐 그런 작은 브러쉬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 감독은 깨끗하게 주위를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퍼스트 오디오맨이라든지 보조원들을 시켜서 항상 촬영하기 전에 깨끗한 그 배경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작은 피사체일수록 더 접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접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피사계 심도가 점점 더 얇아져요. 얕아지는 거예요. 얕아진다는 것은 범위가 그 멀리 떨어져도 그 초점이 맞는 게 아니고 포커스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 있는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얕다고 하는 거죠. 촬영 장소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잘 살펴서 배경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색톤, 빛과 그다음에 그림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색은 주로 배경을 보색으로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배경을. 그리고 움직임에 주의해야 되고, 촬영할 때는 가능하면 망원도 그렇고 접사도 그렇고 트라이포드에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촬영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그 리모트 컨트롤로 리모컨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리모트로, 그러니까 직접 렌즈에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을 연결해서 리모트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접사 촬영은 굉장히 미세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흔들림 방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접사 촬영은. 그래서 본인이 마치 앤트맨, 영화 아시죠? 앤트맨, 개미처럼 작아진 남자죠. 앤트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뭐 장수한소라든지 개똥벌레라든지 아주 작은 곤충들을 하고, 자기가 그 몸집이 이렇게 작아져서 그들과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해 줄 정도로 미세한 촬영을 하는 게 그 자세로서 촬영 감독, 접사 촬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요, 셔터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떨림 현상이 나오게 돼요. 피사체 흔들림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트라이포드 반드시 하고, 어떨 때는 리모컨까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초점을 좀 길어진데 빨리 할게요. 초점은 수동으로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렌즈는요, 사람의 눈보다 아무리 발달된 렌즈도, 요즘에 뭐 휴대폰에 렌즈도 너무 잘 나오고, 방송용 카메라도 4K라든지 뭐 너무나 그 해상도로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비해서 아무리 발전돼도 기계는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적응시입니다. 적응시. 적응시는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뭐죠? 영화가 암전이 돼가지고 영화 시작됐을 때 늦게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불이 다 꺼지면 더듬더듬 가잖아요. 우스꽝스럽게 계단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한 10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적응이 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사람의 눈이 그래요. 그러나 카메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이팅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리스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든지 조르개를 빛이 들어오게 빛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은 카메라 내부에 있는 내장된 DB라고 있어요. 억지로 그거는 이제 입자가 거칠어집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아주 어두운 부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인 라이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DB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입자가 거칠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그 동물들 눈이 막 파랗게 빛나고 물체가 잘 동물의 몸체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눈은 막 파랗게 빛나잖아요. 라이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다 도망가잖아요. 맹수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라이팅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합니다. DB를 올려주는 거예요. 0dB에서 9dB까지 9dB까지 올려주면요 입자가 거칠어져요. 강제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리스를 최대한 열은 다음에 열어도 더 이상 열 수 없어서 강제로 열어주는 겁니다. 더 우리가 그 렌즈도 그런 게 있죠. 그 익스텐더라고 있어요. 바디에 익스텐더는 뭐냐? 최대한 줌인을 했는데 더 이상 줌이 안 들어갔을 때 익스텐더를 올려주면 줌이 배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 대신 그것도 마찬가지 강제로 렌즈에서 하지 않고 바디에서 올려주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입자가 거칠어져요. 자, 입자가 거칠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동물들을 팔로우하는 그런 경우 아주 포커스가 예민해지죠. 심도가 얕아집니다.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사람의 눈하고 렌즈하고 다른 게 적응시하고 또 하나가 뭐죠? 렌즈는 오토를 놓게 되면요. 포커스 오토를 놓으면 포커스 맞아 들어가는 게 조금 느려요. 사람은 바로 얼굴을 옆으로 돌리기만 해도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는 바로 맞춰지죠. 그런데 렌즈는 포커스를 맞춰 들어가는 게 늦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리스도 그래요. 아이리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리스를 좁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닫아줘야 되는데 수치를 높여주는 F 넘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데에서 나무 그늘 밑으로 이렇게 연기자가 걸어가요. 그러면은 어두워지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리스도 포커스처럼 렌즈는 늦게 작동이 돼요. 따라가는 게.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프로들은 포커스와 아이리스는 우리가 EFP 카메라에서 그 손가락을 검지와 엄지는 아이리스 맨 뒤쪽에 있으니까 아이리스 쪽을 잡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정도는 네 번째 손가락과 중지 정도는 포커스를 만집니다. 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카메라 감독들은. 그래서 수동으로 놓고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벌렁거린다 그래요. 벌렁거린다. 그럼 이 화면이 벌렁거린다는 건 뭐냐면 오토로 놨을 때 아이리스가 제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열렸다 닫혔다 해줘야 되는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화면이 환하게 됐다 어두워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토가. 카메라가 우수한 성능을 갖지 않은 카메라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 감독들은 포커스든 아이리스든 수동으로 놓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크로 렌즈, 접사 렌즈는요, 수평으로 사용할 때 모든 조리개 값이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피사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피사체와 카메라 필름 면이 완전히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거리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졌으면 거리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수평이는 그 조그만 뭐 입모양이든 곤충의 입모양이든 눈 모양이든 간에 아주 미세한 촬영을 하더라도 확대시켜더라도 수평을 놓고 촬영을 해야지 카메라가 기울어진다든지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짧은 거리지만 기울어져 있으면 거리 차이가 나서 포커스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세부 설정을 할 때 접사 촬영은 화이트 밸런스 반드시 디테일하게 봐줘야 됩니다. 선명하게 맞죠? 그때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리개 F 넘버라고 얘기했죠. 초점을 어디에다가 놓고 아이리스를 어떻게 조리개를 개방해서 아웃포커스 효과 같은 걸 낼 수 있느냐. 아웃포커스 조리개에서도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웃포커스 조리개를 약간 더 개방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포커스 아웃된 부분들은 색깔로만 나타나고 꽃 모양이 주변의 꽃들은 그 주인공의 장미만 선명하게 나타나고 아시겠죠? 하나 요령입니다. 셔터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얘기들인데요. 셔터 속도를 확보해야만 빠른 셔터 속도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순간적인 그러한 것들, 특히 날아다니는 벌이라든지 나비 이런 것들을 순간적, 아까 제가 대포 얘기했죠. 제가 대포를 화면에 담았다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파인더에 보이지도 않는 셔터 스피드로 하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적인 것들을 셔터 스피드로 하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한 스텝을 올려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리스를 반 스텝을 열어주란 얘기예요. 그만큼 여닫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광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 스텝을 올려줘야 돼요. 셔터 스피드의 효과는 일시적인 화면을 포착해내는 데 특징이 있단 말이죠. 빗방울이 끊어져 내려오는 거, 우유방울이 왕관처럼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셔터 스피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요. 감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아시면 더 좋고, 그래서 어떤 아까 얘기한 일반 접사와 초접사 부분 같은 나무의 잎사귀인데도 잎사귀에 물방울이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초접사로 하는 게 더 좋다. 배경과 꽃의 색의 대비 보색으로 해서 은은하게 다른 쪽이 이렇게 이 주인공의 꽃이 돋보일 수 있게 이렇게 가라.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해주는 게 은은하게 전부 가주는 게 좋다. 아까
여자 배우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망원으로 아웃포커스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아시고 우리가 특히 그 렌즈의 선택을 할 때 아까 제가 망원 렌즈를 하라죠. 그 망원 렌즈로 광각보다는 그래야만 더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밝은 단렌즈가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웃 포커싱을 하는 방법들은 피사체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하는 거지. 접사처럼. 그다음에 그 배경을 이렇게 포커스를 나가게 할수록 우리 꽃봉오리에 맺혀 있는 꽃봉오리의 단맛을 빨아내는 어떤 꿀벌이라든지 또는 나비라든지 이런 모습을 아주 미세하게 그 빨아먹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촬영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가깝게 접사를 하면서 아웃 오브 포커스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조리개는 약간 개방해 주는 게 좋다. 접사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사체를 선명하게 담아야 적당한 조리개 수치를 해야지 너무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 배경이 많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개방은 그래서 보색을 잘 선택을 해서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해바라기를 촬영하는데 주위에 그 다른 꽃들이 노란색들이 많이 있어서 은은하게 색깔로만 번지게 하더라도 해바라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너무 돋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색을 해야 된다. 다른 색깔, 전혀 다른 색깔, 뭐 갈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뭐 드라마나 쇼프로 할 때도 그 우리 조명 감독들하고도 자꾸 얘기하는 바스트 사이즈 또는 아주 그 클로즈업 같은 데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나 또 피사체 돋보이는 배경색은 검정색이에요. 블랙. 가장 돋보입니다. 일부러 색을 톤을 이렇게 은은하게 숲이라든지 이런 거 초록색을 보여주고 빨간 장미꽃이라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요 초록색과 빨간색은 좀 매치가 돼서 은은하게 퍼지는 숲의 모습에서 한 송이의 장미꽃이 빨갛게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가 되고 나머지는 전 포커스 아웃돼서 은은하게 퍼지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블랙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접사 촬영 같은 경우를 보면 블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꽃밭을 단조로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줘야 돼요. 광각으로는 하지 말고 넓은 정원 숲을 보인다 그래서 광각으로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맑은 날 촬영할 때와 흐린 날 촬영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맑은 날 촬영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그런 피사체를 담고자 하는 겁니다.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명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톤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하는 콘트라스트. 우리가 브라이트니스, 우리가 그 TV를 만들 때 카메라에도 파인더에 뭐가 있죠? 브라이트니스가 있고 콘트라스트가 있어요. 파인더를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다 왼쪽으로 돌려서 까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부터 열어줘야 돼요?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희미한 빛이 들어올 정도에 열어주고 브라이트를 열어주면 샤프하게 나옵니다.
아이리스 부분은 카메라를 보통 프로의 세계에서는 방송사에서도 EFP, ENG는 일렉트로닉 뉴스 게더링이니까 카메라가 달라요. EFP하고는. 그래서 뉴스용이고, 그래서 뉴스용은 오디오가 좋죠. 현장음을 많이 그 수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발력 있게. 그 다음에 EFP는 영상 위주예요. 그래서 렌즈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EFP에서는요, 뭐 ENG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기자들도 자기 카메라 한 대씩이 딱 주어져요. 이게 여러 사람이 돌려서 쓰게 되면요, 아이리스에 대한 것들이 자꾸 사람마다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저기 눈이 좋고 나쁘고 그 뭐 0. 뭐 1.0, 1.5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죠, 시력. 시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좀 그 가까운 글을 잘 못 보는 나이를 먹으면 돋보기 같은 걸 또 써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를 그 자기 눈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아까 파인더에서 보는 것과 화면에 나타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파인더에다가 어떻게 샤프하게 보이게 만들어도 나중에 아이리스를 만졌을 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촬영 감독들은 부단히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자기 카메라를 받게 되면 열대 번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화면이 샤프하게 잘 나오는지 아이리스가 거기에 자기 파인더의 시각 그걸 맞춰줘야 돼. 콘트라스트하고 브라이트니스. 그래서 그걸 테이핑을 합니다. 돌아가지 않게 파인더의 그 브라이트니스와 콘트라스트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만지니까 파인더의 브라이트니스하고 콘트라스트를 그게 달라지면 아이리스가 어,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열어버릴 수도 있고 파인더에서 또는 너무 밝다 그러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중에 다 촬영을 여러 번 해봐갖고 가장 파인더가 어, 선명하게 나오는 지점에다 테이핑을 해야 된다니. 한 번 찍어보고 그 모니터링하고 한 번 또 촬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가장 샤프하게 나오는 지점 그 파인더에 브라이트니스와 콘트라스트를 맞춰라. 그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여러분. 다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투과감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밀림 같은데 숲 같은 데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 잎 사이에 광선이 이렇게 투과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 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흐린 날을 더 일부 촬영을 하느냐 차분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림을 만들고 싶을 때 또는 노출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타임리스라든지 그런 촬영을 할 때 음, 또 뭐 광량이 너무 부족하면 보조 광을 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심도가 얕아지니까 삼각대 같은 걸 반드시 더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흐린 날 같은 경우는 밝은 날에는 뭐 그 역광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사 촬영에서도 하늘 로우샷으로 해서 하늘에 파란 하늘 배경으로 해서 꽃이라든지 이런 걸 어, 잡아주면 구름이라도 하얀 구름 너무나 예쁜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역광을 할 때는 너무나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뜰 무렵이라든지 그다음에 질 무렵에 역광을 이용하면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잡사 촬영은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다가가서 촬영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밝은 낮에 이렇게 촬영해 주는 게 더 샤프하게 중요한 그 주제를 부각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초점 부분, 아이리스 부분,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안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주의해서 촬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좋은 작품들 아주 아마 여러분 놀랄 거예요. 보시면 그 굉장히 좋은 수작의 작품을 우리가 오늘 감상할 텐데요. 한번 쭉 보십시오.